다리 아래에서 누군가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린 얼굴을 본 순간 경찰도 재벌도 동시에 굳어버렸죠.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 그날 제가 긋는 단 한 줄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한 가문의 죄를 드러내고 세상을 뒤집을 줄 그땐 몰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변두리 고가도로 아래였습니다. 비가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무릉덩이마다 네온 간판의 빛이 깨져 흘렀죠.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설이는 그곳에서 거리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42살. 한때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데이터 흐름, 최적화 관련 핵심 설계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백억짜리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었죠. 회의실에서 발표하고 팀을 이끌고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배신 한 번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지금은 사람 얼굴로 하루를 버팁니다. 5,000원짜리 초상화 한 장이 그날의 밥값이 되는 삶이었죠. 잘 그리네요. 한마디에 하루가 버텨지고 쓸데없다 한마디에 밤이 길어졌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설이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스케치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연필을 쥔 손가락 끝엔 늘 까맣게 흑연 가루가 묻어 있었죠. 손톱 밑까지 파고든 가루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렸습니다. 설이는 우산을 펼쳤습니다. 낡은 우산이었죠. 살 몇 개가 부러져 있었고 천은 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스케치북은 지켜졌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오늘은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설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아침 밥은 어떻게 해야 할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라도 사 먹어야 할까? 그때였습니다. 후드를 깊게 눌러 쓴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면서 나이는 19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크고 어깨는 좁았죠. 옷은 젖어 있었고 신발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투명한 눈동자, 흔들리지 않는 시선, 소년이 멈춰 섰습니다. 설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제 얼굴 좀 그려줘요. 설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을 봤습니다. 후드 아래로 창백한 피부가 보였죠. 소년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까먹기 전에요. 까먹기 전에. 이상한 표현이었습니다. 설이는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취한 사람, 우는 사람, 웃는 사람, 화난 사람.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설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살다 보면 묻지 않는 게 예의일 때가 있습니다. 5,000원이요. 소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구겨진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찢어진 곳을 테이프로 붙인 5,000원권이었죠. 소녀는 그걸 설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설인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앉아요. 소년이 앉았습니다. 설인 맞은편 낮은 의자에. 그리고 천천히 후드를 내렸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죠. 창백했습니다. 눈 밑엔 멍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턱선은 날카로웠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길고 헝클어져 있었죠. 언제 씻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아름다웠습니다. 조각처럼 정확한 이목구비, 깊은 눈, 높은 콧날. 설인의 시선이 소년의 목에 멈췄습니다. 끊어진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은빛이었지만 달았고 흠집이 깊었습니다. 체인은 중간에 끊어져 있었죠. 하지만 소녀는 그걸 철사로 다시 이어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꺼웠습니다. 보통 펜던트보다 2배는 두꺼웠죠. 마치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처럼. 서리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이비 연필. 가장 많이 쓰는 연필이었죠. 서리는 연필 끝을 소년의 턱선에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첫 선을 그었습니다. 짧고 빠르게 턱선을 따라 내려갔죠. 2번째 선은 광대뼈, 3번째 선은 눈꺼풀. 서린의 손은 빨랐습니다. 수천 번 반복한 동작이었으니까요. 리듬이 있었습니다. 각도가 정확했죠. 그런데 소년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비 연필이요. 첫 선은 17도, 다음 선은 3mm 옮겨서 그었네요. 서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년은 서린이 그은 선의 각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17도, 3mm. 이건 단순히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측정하고 계산한 것이었죠. 서리는 연필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죠. 소년을 다시 봤습니다. 소년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죠. 서린이 물었습니다. 넌 뭐하는 애야?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린을 봤습니다. 투명한 눈으로. 서린은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4번째 선, 코의 윤곽. 5번째 선, 입술. 소년이 다시 말했습니다. 압력이 달라졌어요. 아까보다 0.2mm 더 깊게 눌렀어요. 서린은 연필을 놓았습니다. 너 대체 뭐야?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그냥 보여요. 뭐가 보여? 선이요. 각도요. 압력이요. 다 보여요. 서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똑똑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아니, 비인간적이었죠. 서린이 다시 물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죠. 서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차들이 멈춰 섰습니다. 고가도로 입구에 2대, 3대, 4대.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6명, 7명. 무전기를 귀에 댔죠. 손전등을 켰습니다. 다리 아래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실종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수색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수색. 돈이 움직이는 냄새였죠. 권력이 움직이는 발자국이었습니다. 소년이 속삭였습니다. 누나. 서린은 소년을 봤습니다. 소년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보였죠. 나 잡으러 온 것 같아요. 서린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소년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 빨리. 서린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의자를 접었죠. 소년을 끌고 일어섰습니다. 뛰어. 둘은 다리 아래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빗물이 튀었습니다. 서린의 코트 자락이 젖었고 소년의 신발이 무릉덩이를 찼습니다. 뒤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죠. 손전등 빛이 벽을 훑었습니다. 이쪽이다. 빨리. 남자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서린은 골목 사이로 빠졌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거리를 돌아다닌 서린은 모든 골목을 알고 있었죠. 좁은 골목, 쓰레기통 뒤, 녹슨 계단 사이. 서린은 소년을 끌고 계속 뛰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잡아. 서리는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또 다른 골목으로, 어둠이 더 짙은 곳으로, 그리고 작은 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뒷문이었죠. 서리는 가끔 이 문을 이용했습니다. 비 올 때 피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계단 하나가 위로 이어져 있었죠. 서리는 소년을 끌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발소리가 나지 않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어? 이쪽 봐. 없는데.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리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거칠게, 가쁘게, 소년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으면서 서린이 물었습니다. 너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몰라요. 근데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안 돼요. 왜? 죽을 것 같아요. 서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죽는다는 말, 가볍게 할 말이 아니었죠. 서린은 소년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소년의 눈이 보였습니다. 맑고 투명한 눈, 거짓말을 할 것 같지 않은 눈이었죠. 서린은 결심했습니다. 나 따라와. 서린은 소년을 데리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옆 건물로 건너갔습니다. 낮은 담장 하나만 넘으면 됐죠. 그렇게 몇 개 건물을 건넜습니다. 마지막 건물, 서린이 사는 옥탑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비좁은 방, 전기난로 하나, 젖은 빨래가 걸려 있는 줄, 책상 위엔 라면, 봉지와 연필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죠. 창문 하나, 작은 싱크대, 이게 전부였습니다. 소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서리는 물수건을 던져줬습니다. 닦아? 그리고 이름 뭐야? 소녀는 물수건을 받았습니다. 얼굴을 닦았죠. 검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름 몰라요. 뭐? 기억 안 나요. 근데 사람들이 날 도윤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도윤? 서리는 그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이름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요. 좋아. 도윤. 그럼 도윤아, 넌 누구한테 쫓기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근데 계속 쫓아와요. 왜? 아마 내가 뭔가 알고 있어서요. 뭘 알고 있는데?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죠. 서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라면을 꺼냈습니다. 배고프지? 먹어.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이 끓고 면이 익었습니다. 서리는 냄비를 둘 사이에 놓았습니다. 먹어. 도윤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면을 집었죠. 그리고 먹었습니다. 서린도 먹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밖에선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네온 불빛이 빗물을 타고 흘렀죠. 서리는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은 구석에 앉아 서린의 오래된 스케치북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빈 페이지에 선을 긋고 있었죠. 선로처럼 곱게 교차하고 합쳐지고 다시 갈라지는 선들이었습니다. 서리는 물었습니다. 뭐 그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길이요. 무슨 길? 막히면 옆으로 빼면 되잖아요. 서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 10년 전 서린이 설계실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데이터 흐름이 막히면 옆으로 우회시켜서 다시 합치면 된다. 그게 서린의 핵심 아이디어였죠.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 서린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했죠.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죠. 서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은 간단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 물 한 잔. 이게 전부였죠. 낮엔 구청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으니까요. 접이식 의자를 펼쳤습니다. 스케치북을 올려놨죠. 초상화 5,000원이라고 쓴 팻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가끔 누군가 멈춰 섰습니다. 서린을 봤죠.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 누군가 앉았습니다. 얼마예요? 5,000원이요. 그려주세요. 그럴 때 서리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렸죠. 1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잘 그리시네요. 그 한마디에 하루가 버텨졌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거 하네. 요즘 누가 이런 거 해? 그럴 때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리 아래로 갔습니다. 밤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술 취한 사람들, 퇴근하는 사람들, 약속에 늦은 사람들, 가끔 누군가 멈춰 섰습니다. 재밌네. 그려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서리는 다시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서린의 방은 옥탑이었습니다. 작은 전기난로 하나, 라면 냄비 하나, 젖은 코트가 줄에 걸려 있었습니다. 손끝엔 늘 연필가루가 묻어 있었죠. 아무리 씻어도 손톱 밑에 박힌 흑연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책상 서랍 속 옛 설계 노트를 꺼내봤습니다. 두꺼운 노트였습니다. 거기엔 복잡한 흐름도가 빼곡했습니다. 수식들, 데이터 경로들, 알고리즘들, 서린이 몇 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장엔 손으로 휘갈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막힌 길을 옆으로 뚫어라. 서린은 그 글자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서린은 대기업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데이터 흐름 최적화팀의 리더였죠. 팀원은 10명, 프로젝트 규모는 수백억. 서린의 설계가 완성되면 회사의 모든 시스템이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서린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수정했죠. 몇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완성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완성 직전이었습니다. 동료였던 한상무가 설계를 빼돌렸습니다. 서린의 노트를 몰래 복사했습니다. 파일을 빼냈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했습니다. 서린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한상무의 이름이 들어갔죠. 서린은 알았습니다. 바로 알았죠. 회의실에서 한상무가 발표하는 걸 봤을 때 그게 자신의 설계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린은 항의했습니다. 그건 내 설계예요. 한상무는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 없었습니다. 서린의 노트는 사라졌고 파일은 삭제되었고 기록은 조작되었습니다. 서린은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린이 기술을 훔쳤다는 프레임이 씌워졌죠. 한상무가 만든 프레임이었습니다. 회사는 서린을 해고했습니다. 업계는 서린을 외면했습니다. 서린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장, 명예, 미래.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서린은 이제 그 시간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랍 속 노트만은 버리지 못했죠.
그게 자신이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도윤은 쉼터를 싫어했습니다. 설인이 제안했습니다. 도윤아, 쉼터 가는 게 어때? 거기 가면 밥도 주고 잘 곳도 줘.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왜? 거기 가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름, 나이, 어디서 왔는지. 그럼 기록이 남아요. 그게 왜? 기록이 남으면 찾아요. 저 쫓는 사람들이. 설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신고도 제안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건 어때? 도윤은 더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왜? 거기 가면 나 다시 없어져요. 설이는 도윤의 눈을 봤습니다. 공포가 어려 있었습니다. 진짜 공포였죠. 알았어. 안 해. 도윤은 그렇게 설인의 옥탑 구석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낮에 설인이 밖에 나가면 도윤은 혼자 있었습니다. 창문 커튼을 치고 문을 잠그고 밖에 나가지 않았죠. 설인이 돌아오면 도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을래? 누나가 먹는 거요. 설이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가끔은 김밥을 사왔죠. 가끔은 빵을 사왔습니다.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관찰은 정확했습니다. 설인이 라면을 끓이는 동안 도윤은 냄비를 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물이 끓는데 2분 37초 걸렸어요. 설인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아? 세었어요. 시계 안 보고 머릿속으로요. 설인은 웃었습니다. 넌 대체 뭘 배운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인이 연필을 깎으면 도윤은 깎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누나, 연필각도 23도로 깎으면 선이 더 부드러워요. 어떻게 알아? 각도가 보여요. 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정말 특별하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설인의 스케치북 빈칸에 선을 그었습니다. 선로처럼 곱게 교차하고 합쳐지고 다시 나뉘는 선들이었죠. 마치 지하철 노선도 같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설인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길이요. 무슨 길? 막힌 길을 옆으로 빼는 길이요. 설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 10년 전 설인이 설계실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막히면 우회로를 만들어 다시 합치면 된다. 그게 설인의 핵심 아이디어였죠. 넌 어떻게 그걸 알아?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근데 누나 노트 보니까 막힌 데가 보여요. 설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내 노트 봤어. 네. 누나 자는 동안요. 미안해요. 설이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너무 맑았으니까요. 뭐가 보였는데? 여기요. 도윤이 설인의 설계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10년 전 설인이 끝내 풀지 못한 결함이 적힌 페이지였죠. 데이터 병목. 특정 지점에서 흐름이 막혀 전체 시스템이 느려지는 문제였습니다. 설인은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도윤은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난처럼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짧은 선, 간단한 선, 그저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어진 선이었죠. 그런데 그 선이 설인이 10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의 정확한 우회로였습니다. 설인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우회로요. 여기서 여기로 가면 안 막혀요. 설인은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도윤이 그은 선을 따라갔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했죠. 맞았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설인은 손이 떨렸습니다. 너 대체 누구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요. 서리는 도윤을 봤습니다. 19살 소년. 이름도 없고 기록도 없는 아이. 하지만 10년 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를 1분 만에 푼 아이. 서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뭘까? 그날 밤 서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쳤습니다. 별이 보였죠? 희미하게. 도시의 불빛에 가려진 별들. 서린은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안고 얼굴을 묶고. 서린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계속 숨길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서린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본능이었죠. 서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설계 노트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기록들이었죠. 서린의 인생이 담긴 노트. 서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도윤이 그은 선을 다시 봤습니다. 간단한 선. 하지만 정확한 선. 서린이 몇 년을 고민해도 풀지 못한 문제를 단번에 푼 선. 서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뭔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쫓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너 대체 누구니?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네온 간판들, 가로등들, 차들의 헤드라이트. 서린은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저 사람들이 다시 올까? 도윤은 안전할까? 그리고 나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서린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것. 서린은 담요를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덮어줬습니다. 도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요하게, 평화롭게. 서린은 도윤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긴 속눈썹, 조용한 숨소리. 서린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가 버린 걸까?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 그리고 나는 왜 이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걸까? 서린은 자신에게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 10년 전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된 자신,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자신, 세상에 버려진 자신. 서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그렇게 두지 않겠다고, 혼자 두지 않겠다고. 서린은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도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그 말을 계속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윤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근처 CCTV를 돌렸습니다. 주변 노점과 편의점에 사진을 뿌렸죠. 전단지가 곳곳에 붙었습니다. 서린은 편의점에서 그 전단을 봤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선명한 사진이었죠. 언제 찍은 건지 모르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제보시 살해합니다.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보호자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린은 전단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보호자. 이상한 단어였습니다. 도윤에게 보호자가 있었다면 왜 도윤은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서린은 전단을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서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
왜 도윤을 그렇게 찾는 걸까? 그리고 도윤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이건 보통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냄새였죠. 전단지 인쇄 비용, CCTV 열람, 사람들을 동원한 수색, 이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큰 돈, 권력이 움직이는 발자국이었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 무전기, 체계적인 수색,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서리는 옥탑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케치북에 선을 그으며 서린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리는 앉았습니다. 도윤 맞은편에 너 그냥 경찰서 가면 안 되니?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하게 안 돼요. 왜? 거기 가면 안전할 텐데.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기 가면 나 다시 없어져요. 무슨 소리야?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나, 나 원래 없던 애예요. 기록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고요. 경찰서 가면 저 찾는 사람들한테 연락 갈 거예요. 그럼 다시 어딘가로 보내질 거고요. 서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딘가로. 창문도 없는 방이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무서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서린이 물었습니다. 넌 거기서 뭘 했는데? 질문에 대답했어요. 계산하고 패턴 찾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줬어요. 그럼 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험 대상이었어요. 아마도요. 서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근데 넌 도윤이잖아. 도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그냥 사람들이 부른 이름이에요. 진짜 내 이름인지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서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린은 밖에 나갈 때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검은 차가 있는지, 정장 입은 사람들이 있는지.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옥탑에 계속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죠. 창문 커튼도 항상 쳐놓았습니다. 서린이 돌아오면 도윤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케치북에 선을 긋거나 서린의 설계 노트를 보거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린이 집에 돌아왔을 때 도윤은 서린의 설계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말렸습니다. 그건 내 망한 인생이야. 볼 것도 없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대단한 게 많아요. 뭐가 대단해? 다 틀린 거야. 안 틀렸어요. 막힌 데만 있을 뿐이에요. 서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막힌 게 문제지. 도윤은 연필을 들었습니다. 근데 누나, 여기 막힌 데가 보여요. 도윤은 노트 위에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간단한 선, 장난 같은 선,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어진 짧은 선이었죠. 서린은 그 선을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선이 서린이 10년 전 끝내 못 풀었던 결함의 정확한 우회로였습니다. 데이터 병목 현상, 특정 지점에서 흐름이 막혀 전체 시스템이 느려지는 문제. 서린은 몇 년을 고민했지만 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그은 선은 그 병목을 완벽하게 우회했습니다. 서린은 손이 떨렸습니다. 너 어떻게 이걸 알아?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면 안 막히잖아요. 서린은 계산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병목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맞았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서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윤아, 넌 대체 누구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케치북에 계속 선을 그었죠. 서리는 그 선들을 봤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선들, 교차하고 갈라지고 다시 합쳐지는 선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선들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데이터 흐름도였습니다. 시스템 설계도였죠. 도윤은 모르고 그렸지만 이건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전문가 이상이었습니다. 서린이 물었습니다. 도윤아, 넌 이걸 어디서 배웠어? 배운 적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냥 보여요. 머릿속에.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천재를 넘어선 뭔가였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리는 창문 너머로 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옥탑 아래에 검은 차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두 대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서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얼굴을 알았으니까요. 한상무. 10년 전 서린을 배신하고 기술을 빼앗아 출세한 남자였습니다. 서린의 설계를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한 남자. 서린의 인생을 망친 남자. 한상무는 고개를 들어 옥탑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차갑게, 비웃듯이. 서리는 본능적으로 도윤을 뒤로 밀었습니다. 숨어. 절대 나오지 마. 도윤은 물었습니다. 누가 왔어요? 나쁜 사람. 도윤은 벽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리는 벽장 문을 닫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길게, 계속. 서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한상무가 서 있었습니다. 뒤에 경호원 2명이 함께 있었죠. 한상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서린, 오랜만이네.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상무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살아. 좁네.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상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손으로 선 긋고 있네. 거리에서. 참 안 됐다. 서리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됐으니까요. 한상무가 물었습니다. 혹시 어린애 본 적 없어? 19쯤 되는 남자애.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한상무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윤서린. 거짓말하면 안 돼.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CCTV 캡처 사진이었죠. 서린과 도윤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 나왔거든. 너랑 그 애랑 같이 있는 거. 서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상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애 어디 있어? 지금 내놓으면 문제 안 만들어줄게. 서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애가 뭐 하길래요? 한상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냥 내놓기만 하면 돼.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은데요. 한상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윤서린. 10년 전 일 아직도 기억하지. 서린의 몸이 굳었습니다. 한상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날 고소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 증거 없다고 오히려 내가 도둑 취급받았잖아. 회사에서 쫓겨나고 업계에서 매장당하고.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한상무가 비웃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만들 수 있어. 아니, 더 심하게도 가능해. 미성년자 불법 감금, 유인, 협박. 얼마든지 씌울 수 있거든. 서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상무가 돌아섰습니다. 생각해봐. 내일까지 연락 없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몸 전체가 떨렸죠. 벽장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나왔습니다. 누나, 저 사람 누구예요? 서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으니까요. 도윤이 앉았습니다. 서린 옆에 누나를 괴롭힌 사람이죠.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누나가 또 망하겠네요. 서리는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누나 가족도 아니잖아요. 그냥 길에서 주운 애잖아요. 근데 왜 누나가 이래야 해요? 서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널 넘겨줄 순 없어. 왜요? 서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저 사람한테 넘기면 안 된다는 것. 밤이 깊었습니다. 서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차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감시하는 것처럼. 서리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하면 도윤은 어디로 가게 될까? 한상무에게 넘기면 도윤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는 또 모든 걸 잃게 될까? 서리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도윤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서리는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은 구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담요를 덮고 평화롭게. 서리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이용당했을 뿐인데, 버려졌을 뿐인데. 서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상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서리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지지 않겠다고, 도윤을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한상무의 죄를 밝혀내겠다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서리는 도윤을 깨웠습니다. 도윤아, 일어나.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왜요? 서린이 말했습니다. 우리 싸울 거야. 뭐요? 한상무. 저 사람이랑 싸울 거야. 도망만 치면 안 돼. 맞서야 해. 도윤은 서린을 봤습니다. 어떻게요? 서린은 웃었습니다. 내가 도와줘. 내 능력으로. 도윤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서린이 설명했습니다. 넌 막힌 길을 볼 수 있잖아. 그럼 한상무의 죄도 볼 수 있을 거야. 숨겨진 것도.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서리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밖은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서린과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 차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싸울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리는 도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대신 창문 커튼을 쳤습니다. 문도 이중으로 잠갔죠. 도윤은 구석에 앉아 스케치북에 선을 그었습니다. 서리는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넌 진짜 내가 누군지 몰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별로 없어요. 뭐가 기억나는데.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하는 것 같았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옮겨 다녔어요. 한 곳에 오래 있은 적이 없어요. 어디를? 시설이요. 고아원 같은데. 근데 보통 고아원은 아니었어요. 애들이 많지도 않았고 선생님들도 이상했어요. 서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이상했는데? 매일 테스트를 했어요. 숫자 맞추기, 패턴 찾기, 그림 기억하기. 계속 테스트만 했어요. 넌 잘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맞췄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데로 보내졌어요.
더 어려운 테스트를 하는 곳으로. 서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몇 년 전까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날 데려갔어요. 누가?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그냥 정장 입은 남자였어요. 나한테 말했어요. 이제 특별한 곳에 간다고. 내 능력을 쓸 곳이라고. 서린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그 다음엔 방에 갇혔어요. 창문도 없는 방. 침대 하나, 책상 하나만 있는 방이었어요. 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밤만 하루에 2번 나왔어요. 그리고 가끔 사람들이 왔어요. 뭐하러? 질문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고 여기서 오류를 찾으라고. 이 데이터의 패턴을 말하라고. 이 시스템의 결함을 찾으라고. 서린은 숨이 막혔습니다. 넌 대답했어? 네. 다 맞췄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잘했다고. 계속 이렇게 하면 된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졌어요. 밥도 안 나오고 사람도 안 왔어요. 이틀 동안. 그러다가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서린은 도윤을 안았습니다. 그게 언제야? 한 달쯤 전이요. 그 뒤로 계속 숨어 다녔어요. 저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서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을 실험 대상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용당하고 갇히고 도구로 취급당한 것이었죠. 서린이 물었습니다. 도윤아, 내 목에 있는 펜던트, 이거 어디서 났어? 도윤은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몰라요. 깨어났을 때부터 목에 걸려 있었어요. 방에서 나왔을 때 서린은 펜던트를 자세히 봤습니다. 낡았습니다. 흠집이 많았죠.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보통 펜던트보다 훨씬. 서린은 펜던트를 손에 들었습니다. 두께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두꺼웠죠. 서린은 펜던트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가장자리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손톱이 걸릴 정도의 틈. 서린은 손톱을 틈에 걸었습니다. 살짝 힘을 주었습니다. 딱! 펜던트가 열렸습니다. 둘로 나뉘었습니다. 마치 조개 껍데기처럼 안에 작은 메모리 칩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도윤아, 이거 알고 있었어. 도윤은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열리는 줄 몰랐어요. 서린은 칩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작고 얇은 칩. 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서린은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쓰던 노트북. 기적적으로 아직 작동했습니다. 서린은 칩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잠시 후 파일이 하나 떴습니다. 오디오 파일이었습니다. 서린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는 여기 버리면 끝이야. 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 한상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디오가 계속됐습니다. 살아있으면 내가 끝이야. 이 애가 뭘 아는지 몰라. 시스템 전체를 꿰뚫어 보거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없애야지. 기록도 없는 앤데 뭐. 아무도 안 찾아. 하지만 능력이 아깝지 않습니까? 능력은 이미 다 뽑아냈어. 이제 필요 없어. 오히려 위험해. 이 애가 나중에 기억하면 어떡해. 다 말하면. 알겠습니다. 이 칩엔 전부 들어있어. 설계도, 돈 흐름, 윤설인 기술 빼돌린 것까지. 근데 애가 살아있으면 이게 다 터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펜던트에 넣어서 애 목에 걸어둬.
그리고 시설에 버려 기록 말소하고 만약 나중에 문제 생기면 증거는 애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애만 처리하면 돼. 오디오가 끊겼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도윤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리는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원래부터 버려진 거예요. 쓸모 없어져서. 서리는 도윤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버려진 게 아니라 누가 버린 거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같은 거잖아요. 나는 쓰레기였던 거예요. 서리는 도윤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한상무가 잘못한 거야. 도윤은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린도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겪은 일들이 너무 잔인했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도윤이 울음을 멈췄습니다. 서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리는 칩을 다시 봤습니다. 도윤아, 이 안에 한상무의 죄가 들어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칩 안엔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폴더가 여러 개 있었죠. 설계도, 계약서, 돈 흐름 기록. 서리는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 폴더, 설계도. 서린의 설계도였습니다. 10년 전 서린이 만든 시스템 설계. 하지만 파일 작성자는 한상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도 조작되어 있었죠. 두 번째 폴더, 계약서. 한상무가 회사와 맺은 계약서. 서린의 기술로 만든 시스템에 대한 로열티 계약이었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였죠. 세 번째 폴더, 돈 흐름. 한상무의 비자금 흐름이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기록, 해외 계좌로 송금한 기록, 전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폴더 이름은 프로젝트 제로. 서리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서리는 첫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문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험자 7, 연령 추정 5세, 패턴 인식 능력 탁월, 데이터 최적화 경로 직관 확인, 계속 관찰 필요. 서리는 다음 문서를 열었습니다. 피험자 7, 10세, 복잡한 시스템 구조 즉시 파악, 결함 발견 및 우회 경로 제시 가능, 활용 가치 높음, 특수시설로 이관. 서리는 계속 문서를 읽었습니다. 피험자 7, 15세, 시스템 보안 취약점 즉시 파악, 알고리즘 최적화 능력 탁월, 프로젝트 핵심 자원으로 지정. 피험자 7, 18세, 시스템 전체 구조 파악 완료, 더 이상의 활용 어려움, 보안 위험 증가, 모든 기록 삭제 후 처리. 마지막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리 방법, 시설 폐쇄 후 방치, 자연사 유도, 증거인멸 완료. 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상무가 키운 도구였습니다. 시스템을 풀게 하고 보안을 뚫게 하고 알고리즘을 만들게 한 도구. 그리고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 없애려 한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린이 물었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사람이 아니었구나. 서리는 도윤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넌 사람이야.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도윤은 서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서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상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한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 한 것을. 서린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한상무를 무너뜨리겠다고.
증거는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전부 있었죠. 서리는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아, 우리 이거로 한상무 무너뜨리자. 도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떻게요? 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나도 조사받아야 해요. 내가 한 것도 다 드러나요.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도윤도 한상무의 명령으로 불법적인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해킹, 보안 침투, 그런 것들. 그럼 어떡하지? 도윤이 말했습니다. 누나, 나한테 방법이 있어요. 뭔데? 한상무 시스템에 이걸 심는 거예요. 증거를. 서리는 도윤을 봤습니다. 가능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 시스템 만드는데 참여했어요. 구조를 다 알아요. 서리는 생각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밤이 깊었습니다. 서린과 도윤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서리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도윤의 손이 빨랐습니다. 코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모든 걸.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됐어요. 서리는 화면을 봤습니다. 진짜.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상무가 자기 시스템을 열면 이 증거들이 자동으로 복구돼요. 그리고 경찰 서버로 전송돼요. 서리는 도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도윤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누나가 날 살렸잖아요. 서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린을 지키려는 것 뿐이었습니다. 서리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이제 끝까지 가보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밖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린과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 차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싸울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상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린의 오래된 휴대폰이 울렸죠. 서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상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린, 생각은 해봤어. 아직이요. 시간 다 됐어. 오늘까지라고 했잖아. 서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한상무가 웃었습니다. 안 돼. 지금 당장 그 애 데리고 나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서리는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1시간만 주세요. 좋아. 1시간. 그때까지 회사 앞으로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누나, 나갈게요.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근데 안 가면 누나가 위험해져요. 서리는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안 돼. 넌 거기 가면 안 돼. 도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난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험 대상이었던 애. 버려진 애. 그냥 도구였던 애. 서리는 도윤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넌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서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누나가 또 망하잖아요. 10년 전처럼. 다시 모든 걸 잃잖아요. 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망해도 돼. 근데 널 2번은 못 버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누나 가족도 아니잖아요.
그냥 길에서 만난 애잖아요. 설이는 도윤을 안았습니다. 가족이라서 지키는 게 아니야. 그럼 왜요? 지켜야 할 것 같아서 지키는 거야. 도윤은 설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설인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설이는 결심했습니다. 도윤아, 우리 계획대로 하자. 도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설인과 도윤은 준비했습니다.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칩도 챙겼죠. 그리고 설인의 옛 설계 노트도 가져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설인과 도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상무가 내렸습니다. 설인과 도윤을 봤습니다. 한상무가 웃었습니다. 잘 나왔네. 현명한 선택이야. 설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상무가 도윤을 봤습니다. 야, 따라와. 도윤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상무가 도윤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한상무가 멈췄습니다. 뭐? 누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제가 당신이 원하는 거 해줄게요. 한상무가 웃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시스템 풀어줄게요. 8년 동안 막혀있던 거. 한상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전부 알아요. 제가 그거 만드는데 참여했으니까요. 한상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따라와. 지금 당장. 도윤이 설인을 봤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설인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설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상무는 도윤을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 화려한 로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으로 올라갔죠.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한상무의 집무실이었죠. 한상무가 말했습니다. 앉아. 도윤은 앉았습니다. 한상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게 그 시스템이야. 8년 동안 막혀 있었어. 윤설인이 만든 자물쇠 때문에. 내가 풀 수 있어. 도윤은 화면을 봤습니다. 코드가 가득했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 얽힌 구조.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어디가 막혔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도윤이 말했습니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얼마나? 1시간쯤요. 한상무가 웃었습니다. 좋아. 천천히 해. 정확하게만 하면 돼. 도윤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정확했죠. 한상무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내가 최고야. 이래서 너를 키운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흘러갔습니다. 한상무가 말했습니다. 너 알아. 넌 특별해. 보통 애들이랑 달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투자한 거야. 도윤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상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많이 알게 됐어. 위험해졌지. 그래서 처리하려고 했던 거야. 미안하게 됐지만. 도윤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한상무가 웃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쓸모가 생겼네. 좋은 일이야. 이거 풀어주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윤설인 누나는요? 뭐? 누나한테 손대지 않기로 했잖아요. 한상무가 웃음을 멈췄습니다.
그건 내가 일을 제대로 끝내면 그렇다는 거야. 제대로 끝내면 약속 지켜줄 거예요. 한상무는 한참을 도윤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속하지. 이거 끝나면 윤설이는 건드리지 않을게. 도윤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40분, 50분. 한상무가 조바심을 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 거의 다 됐어요. 도윤의 손이 더 빨라졌습니다. 화면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한상무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의 평생 수건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윤설인이 만든 자물쇠를 풀면 수백억이 움직였습니다.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죠. 도윤이 말했습니다. 다 됐어요. 한상무가 화면을 봤습니다. 진짜? 네. 이제 실행하면 돼요. 한상무는 흥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작동했습니다. 한상무가 웃었습니다. 됐어. 드디어 됐어.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한상무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파일들, 삭제된 문서들, 조작된 기록들. 한상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야, 이게 뭐야? 내가 뭘 한 거야?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구했어요. 당신이 숨긴 거 전부. 한상무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멈춰.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미 시작됐어요. 화면에 계속 파일들이 떴습니다. 윤설인의 원본 설계도, 한상무가 이름을 바꾼 기록, 비자금 흐름, 횡령 증거, 그리고 프로젝트 제로, 도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기록, 전부 복구되고 있었습니다. 한상무가 도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장 멈추라고.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못 멈춰요. 자동으로 경찰 서버로 전송되고 있어요. 한상무는 도윤을 밀쳤습니다. 도윤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한상무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전송은 시작되었습니다. 한상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서버 꺼. 다 막아. 하지만 늦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한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경찰이 말했습니다. 한상무 씨 기술절도, 횡령, 미성년자 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한상무가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이건 조작이야. 경찰이 컴퓨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전부 있습니다. 방금 경찰 서버로 전송됐습니다. 한상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상무가 도윤을 봤습니다. 내가 날 배신했어.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배신이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려놓은 거예요. 한상무가 웃었습니다. 미친 듯이. 넌 끝났어. 너도 끝이야. 내가 한 것도 다 드러날 거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진실이 중요하니까요. 경찰이 한상무를 끌고 갔습니다. 한상무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윤설인. 윤설인도 공범이야. 걔도 잡아.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에 도윤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도윤은 웃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설이는 옥탑에서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소식을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설이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도윤은 괜찮을까? 계획대로 됐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서린 씨입니까? 네. 경찰입니다. 한상무가 체포됐습니다. 서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도윤군이 경찰서에 있습니다. 증인으로요. 서린은 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린은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서린에게는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10년 만에 정의가 이뤄진 날이었으니까요. 서린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린을 보자 일어났습니다. 서린은 뛰어가 도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서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윤도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누나가 날 살렸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윤서린 씨, 진술 좀 받겠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린은 진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10년 전 일, 한상무의 배신, 도윤을 만난 일, 칩을 발견한 일, 경찰은 기록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한상무는 기소될 겁니다. 서린은 안도했습니다. 도윤이는요? 도윤군은 피해자입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서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이 끝났습니다. 서린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 도윤이 손을 잡았습니다. 네. 둘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서린과 도윤은 걸었습니다. 나란히. 서린이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도윤이 웃었습니다. 엄청요. 뭐 먹고 싶어? 누나가 끓여주는 라면이요. 서린도 웃었습니다. 그래. 가서 끓여줄게. 둘은 옥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방. 하지만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서린은 라면을 끓였습니다. 도윤은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응. 이제 어떻게 돼요? 서린은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뭐 하나씩 해보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라면이 익었습니다. 둘은 나눠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린과 도윤의 새로운 인생. 함께하는 인생.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상무의 체포는 뉴스에 났습니다. 대기업 임원 기술 절도 및 횡령 혐의로 구속. 미성년자 학대 및 불법 실험 혐의 추가. 서린은 뉴스를 봤습니다. 한상무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서린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죠. 도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옥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린은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서린 씨입니까? 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법률 대리인입니다. 서린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대형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윤군건으로 왔습니다. 서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이가 뭐? 남자가 말했습니다. 도윤군은 재벌가의 후계자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윤군의 생부는 대기업 회장입니다. 18년 전 사생아로 태어났고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도윤군은 출생 직후 시설로 보내졌고요. 서리는 서류를 받습니다. DNA 검사 결과 일치율 99.9%. 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한상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도윤군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회장님께서 도윤군을 찾으셨습니다. 서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요. 도윤군을 모시러 왔습니다. 서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이 의사는요. 도윤군은 미성년자입니다.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생부인 회장님이 보호자입니다.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이한테 물어보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나왔습니다.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도윤군, 당신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도윤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함께 가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도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제가 거부할 수 있어요. 저는 곧 성인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산이 있습니다. 상속권도 있고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수백억입니다. 그래도 필요 없어요. 남자는 설득하려 했습니다. 도윤군,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거기입니다. 가난한 옥탑방이 아니라.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누나가 있는 곳이 제 집이에요. 남자는 한참을 도윤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남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리는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내가 가고 싶으면 가도 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누나 옆에 있을 거예요. 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거기 가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텐데. 도윤이 말했습니다. 누나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서리는 도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또다시 방문객이 왔습니다. 이번엔 중년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권위가 느껴졌죠. 윤서린 씨입니까? 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도윤이 아버지시군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서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고 초라한 방. 도윤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와 도윤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다가갔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야. 도윤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너를 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 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남자는 괴로워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당시엔 방법이 없었어. 회사 사정이 어려웠고 가족들이 반대했어. 도윤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실험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남자가 놀랐습니다. 뭐라고?
한상무가 절 가져갔잖아요. 실험했잖아요. 아버지는 몰랐어요. 남자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든 알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그렇게 살았어요. 남자가 도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도윤은 손을 뺐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지 마세요. 남자는 상처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아, 나는 진심이야. 내가 돌아오길 바라. 도윤이 물었습니다. 왜요? 후계자가 필요해서요.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이니까. 도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8년 동안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와서 갑자기 아들이라고 하면 믿어야 해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윤서린 누나랑. 남자가 서린을 봤습니다. 윤서린 씨, 당신이 내 아들을 설득해 주시겠습니까?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도윤이 마음을 따를 거예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윤이한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좁은 옥탑방에서 서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넓은 집은 못 줘도 따뜻한 마음은 줄 수 있어요. 남자는 한참을 서린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도윤이는 제 아들이니까요.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멈춰섰습니다.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도윤아, 내가 마음을 바꾸면 언제든 연락해. 기다리고 있을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리는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도윤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리는 도윤을 안았습니다. 울어도 돼. 참지 마. 도윤은 서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깊게. 서리는 도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밤이 되었습니다. 서린과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누나, 내가 잘못한 걸까요? 뭐가? 아버지를 거부한 거요.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내 마음을 따른 거야. 근데 저 때문에 누나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서린이 웃었습니다. 힘들어도 돼. 우리 함께니까. 도윤도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누나.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작은 전기난로 앞에서 서린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우리 이제 뭐 하고 싶어? 도윤이 생각했습니다. 그림 그리고 싶어요. 누나처럼. 서린이 놀랐습니다. 그림을. 네. 누나가 사람들 얼굴 그려주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서린은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도윤이 기뻤습니다. 정말요? 응. 우리 함께 그림 그리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서로를 지켜주니까요. 서리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윤의 아버지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도윤이 있으니까요. 서리는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은 스케치북에 선을 그었습니다. 선로처럼 이어지는 선들, 막히지 않는 길. 서리는 웃었습니다. 우리의 길도 저렇게 이어질 거라고. 막히지 않고 계속.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반짝였습니다. 서린과 도윤은 그 별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시작. 설인과 도윤의 새로운 인생. 함께 걸어갈 길.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뉴스에서 한상무의 재판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술절도, 횡령, 미성년자 학대.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설이는 안도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설이는 도윤과 함께 거리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설이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우리 새로 시작하자. 도윤이 웃었습니다. 네, 누나. 둘은 걸었습니다. 나란히 미래를 향해 함께 재판 날이었습니다. 설이는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엔 피고석이 아니었습니다. 증인석이었죠. 한상무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고 설이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10년 전 설인을 내려다보던 그 남자, 오만하고 차갑던 그 눈빛, 이제는 초라하고 두려움에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한상무는 10년 전 윤설인 씨의 핵심 기술을 절도했습니다. 그 기술을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복구된 원본 설계도가 있습니다. 작성자는 윤설인 씨입니다. 작성 날짜는 10년 전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설계도의 작성자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이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로그 기록이 떴습니다. 파일 삭제, 이름 변경, 날짜 조작,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검사가 설인을 불렀습니다. 증인 윤설인,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설인은 일어섰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죠. 하지만 설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10년 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설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데이터 흐름 최적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입니까? 회사의 모든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흐르도록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병목 현상을 없애고 처리 속도를 높이는 핵심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스템은 완성되었습니까? 거의 완성 단계였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설이는 한상무를 봤습니다. 한상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말했습니다. 한상무 씨가 그 설계를 빼돌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의실에서 한상무 씨가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제 설계였습니다. 알고리즘, 구조, 모든 게 제가 만든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의했습니다. 그건 내 설계라고. 하지만 한상무 씨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까? 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제 노트는 사라졌고 파일은 삭제되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기술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상무 씨가 만든 프레임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업계에서 매장당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설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거리에서 초상화를 그리며 살았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했습니다.
방청객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복구된 기록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검사가 한상무를 받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한상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증인의 진술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한상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사실입니까? 제가 윤서린 씨의 설계를 훔쳤습니다.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서린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인정이었습니다. 검사가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학대건입니다. 피고인은 도윤군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검사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증인 도윤,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서린을 봤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했습니다. 도윤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디서 자랐습니까?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설에서 자랐습니다. 여러 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어떤 시설입니까? 보통 고아원은 아니었습니다. 애들이 많지 않았고 매일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무슨 테스트입니까? 숫자 맞추기, 패턴 찾기, 문제 풀기. 계속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년 전 누가 저를 데려갔습니다. 방에 갇혔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었습니다. 밤만 하루에 2번 나왔고 가끔 사람들이 와서 질문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시스템 오류 찾기, 데이터 패턴 분석, 알고리즘 최적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질문을 시켰습니까? 도윤은 한상무를 봤습니다. 한상무 씨였습니다. 한상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제로 문서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도윤군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기록입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피험자 7, 패턴 인식 능력 탁월, 활용 가치 높음. 방청객들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처리 방법, 시설 폐쇄 후 방치, 자연사 유도.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한상무를 받습니다. 피고인, 이것도 사실입니까? 한상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도윤군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자 없애려 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위해서였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 도윤,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 후엔요. 숨어 다녔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윤서린 씨를 만났습니까? 도윤은 서린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비 오던 밤이었습니다. 다리 아래에서 누나를 만났습니다. 윤서린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숨겨줬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재울 곳을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는 말했습니다.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 같아서 지킨다고.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도구였습니다.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누나는 저를 사람으로 봐줬습니다.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도윤은 서린을 봤습니다. 그날 비 오던 밤 누나가 제 얼굴을 그려줬습니다. 그게 제가 저를 볼 수 있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누나가 그린 그림 속에서 저를 봤습니다. 서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도 울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윤서린 씨는 도윤군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도윤군과 함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사가 재판장을 받습니다. 피고인 한상무는 기술을 절도했습니다. 횡령했습니다. 미성년자를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살해하려 했습니다. 검사가 한상무를 받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윤서린 씨의 10년을, 도윤군의 전 생애를,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서린은 도윤에게 갔습니다. 도윤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도윤은 서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누나,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1시간 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한상무. 한상무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기술절도, 횡령, 미성년자 학대, 살인 교사 혐의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형량은 징역 12년으로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한상무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경찰이 한상무를 끌고 갔습니다. 한상무는 끌려가며 서린을 받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서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상무가 사라졌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서린 씨 10년 만에 명예를 되찾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서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명예보다 중요한 건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도윤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린은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누나 옆에 있을 겁니다. 기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가족이 되실 겁니까? 서린이 웃었습니다. 가족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같이 살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린과 도윤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린은 생각했습니다. 1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뭐 할 거예요? 서린이 웃었습니다. 그림 그릴 거야. 이번엔 내 이름 걸고. 도윤이 기뻤습니다. 나도 도울게요. 그래. 같이 하자. 둘은 계속 걸었습니다. 미래를 향해. 함께.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린은 사과를 받았습니다. 10년 전 서린을 해고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윤서린 씨에게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당시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서린은 담담했습니다. 사과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였으니까요. 서린은 도윤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 작업실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주는 곳, 오래된 사진 속 흐릿한 얼굴을 그려주는 곳, 기억 속 사라진 사람의 모습을 되살려주는 곳. 도윤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흐릿한 사진을 복원하는 프로그램. 누나, 이렇게 하면 더 선명해져요.
서리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둘은 함께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인생을 함께. 밤이었습니다. 서린과 도윤은 옥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서린이 웃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우리 함께니까. 도윤도 웃었습니다. 네, 함께니까요. 둘은 별을 봤습니다. 반짝이는 별들. 서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 우리의 인생. 함께하는 인생. 서린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뭐가요? 내 곁에 있어줘서. 도윤은 서린을 안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누나가 날 살렸잖아요. 서린도 도윤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리는 작은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옥탑이 아니었습니다. 1층 가게였죠. 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창문이 컸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왔죠. 서리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서린의 초상화. 간단한 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린의 이름이 당당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누나, 간판 예쁘네요. 서린이 웃었습니다. 그치, 우리 간판이야. 작업실 안을 꾸몄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선반 하나.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벽에는 서린이 그린 그림들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오래된 기억 속 얼굴들. 도윤은 컴퓨터를 설치했습니다. 사진 복원 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누나, 이제 준비됐어요. 서린은 작업실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좋다. 이제 시작하자.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오래된 사진 복원해 주시나요? 서린이 웃었습니다. 네. 어떤 사진이신가요? 여성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흐릿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 모습인데 너무 흐려서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서린은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려드릴 수 있어요. 며칠 걸릴 거예요. 여성이 고마워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서린은 사진을 보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컴퓨터로 사진을 복원했습니다. 둘은 함께 작업했습니다. 며칠 후 여성이 다시 왔습니다. 서린은 완성된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여성의 어머니, 젊었을 때 모습, 미소 짓는 얼굴.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다. 정말 어머니 같아요. 서린도 눈물이 났습니다. 좋으시다니 다행이에요. 여성은 그림을 소중히 안고 갔습니다. 서린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게 서린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주는 일, 기억을 되살려주는 일. 손님이 점점 늘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저기 가면 오래된 사진 속 얼굴을 그려준대요. 돌아가신 분 얼굴도 복원해준대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왔습니다. 남편 얼굴을 기억하고 싶어요. 사진이 없어서요. 서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림을 보며 울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 영감이에요. 젊은 남자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모습을 그려주세요. 서리는 남자가 가져온 사진을 봤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 수척한 얼굴,
건강하실 때 모습으로 그려드릴게요. 남자는 고마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리는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며 도윤은 옆에서 도왔습니다. 컴퓨터로 사진을 복원하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가끔은 직접 그림도 그렸습니다. 서린이 가르쳐준 대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린과 도윤은 놀랐습니다. 남자는 작업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서린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아, 잘 지내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설득하러 온 게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 도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야. 비록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올 거야. 괜찮겠니?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저를 데려가려고 하지는 마세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약속하지. 그냥 보기만 할게. 남자는 작업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도윤이 복원한 사진들을 봤습니다. 내가 이걸 만들었니? 네. 대단하구나. 도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남자가 서린을 봤습니다. 윤서린 씨, 제 아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서린이 웃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긴요. 도윤이가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지켜줘서. 남자는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도윤이를 위해 쓰세요. 부탁입니다. 서린은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누나, 저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서린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냥 서툰 아버지인 것 같아. 도윤도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작업실은 번창했습니다. 손님이 계속 늘었습니다. 서린과 도윤은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도윤은 그림 실력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서투르던 선이 점점 정확해졌습니다. 서린이 칭찬했습니다. 도윤아, 정말 잘 그리네. 도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누나가 가르쳐줘서요. 아니야. 내가 잘하는 거야. 도윤은 더 열심히 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작업실 문을 닫고 둘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 갈까? 다리 가요. 그때 그 다리. 서린과 도윤은 다리로 갔습니다. 비가 오던 그날 밤 만났던 다리. 이제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별이 보였습니다. 둘은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그때 생각나? 저도요. 그때 내가 말했잖아. 제 얼굴 좀 그려주세요. 내가 누군지 까먹기 전에. 도윤이 웃었습니다. 기억해요. 이제 알아. 내가 누군지. 뭔데요? 서린이 도윤을 봤습니다. 넌 도윤이야.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나. 응. 고마워요. 날 사람으로 봐줘서. 서린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둘은 안았습니다. 다리 위에서, 별빛 아래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서린이 물었습니다. 도윤아, 우리 인생은 이제 어디로 갈까? 도윤이 웃었습니다. 누나가 그어준 선 끝까지요. 서린도 웃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둘은 계속 걸었습니다. 나란히, 다리 아래가 아니라 다리 위를, 어둠이 아니라 빛속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서린은 생각했습니다. 작은 진심 하나가 한 사람의 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날 비 오던 밤, 서린이 도윤의 얼굴을 그려줬을 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도윤의 새로운 인생, 서린의 새로운 인생, 함께하는 인생. 도윤이 말했습니다. 누나, 저 행복해요. 서린이 웃었습니다. 나도.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당연하지. 우리 함께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 서린과 도윤은 그 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미래를 향해. 함께.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서린과 도윤은 작업실 창문으로 눈을 봤습니다. 하얗게 내리는 눈. 도윤이 말했습니다. 예쁘다. 서린이 웃었습니다. 그치. 우리 나가볼까? 둘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평범한 겨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린과 도윤에게는 특별했습니다. 함께하는 첫 겨울이었으니까요. 서린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도윤이 기뻤습니다. 좋아요. 둘은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떡볶이를 나눠 먹었습니다. 서린이 물었습니다. 맛있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청요. 겨울엔 떡볶이지. 네. 누나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서린은 웃었습니다. 둘은 천천히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웃으며, 행복하게. 밖에선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서린과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얀 세상,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네. 맞아요. 힘들었지.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누나를 만나서 행복했어요. 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도윤이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계속 함께. 둘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분식집을 나왔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개었습니다. 해가 나왔습니다. 눈 위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서린과 도윤은 작업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반겼습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일 좀 하다가 저녁 먹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둘은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린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복원했습니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린과 도윤은 작업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옥탑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작은 부엌. 서린과 도윤의 집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린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라면만은 아니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도왔습니다. 누나, 내가 설거지할게요. 고마워. 둘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 손님 중에 할아버지 오셨잖아요. 응, 돌아가신 할머니 얼굴 그려달라고 하셨죠. 그래, 50년 전 결혼사진 가지고 오셨더라. 감동적이에요. 설인이 웃었습니다. 그치, 우리가 하는 일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아. 도윤도 웃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녁을 다 먹었습니다. 도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설거지를 마치고 왔습니다. 설인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응, 저 정말 행복해요. 설인이 도윤을 안았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해.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도윤은 자러 갔습니다. 잘 자요, 누나. 응, 잘 자. 설이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설이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옥탑방에서 혼자 살던 설인, 거리에서 그림 그리며 하루하루 버티던 설인, 이제는 작업실도 있고 집도 있고 도윤도 있습니다. 설이는 웃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바뀔지. 그날 비 오던 밤, 도윤을 만나지 않았다면, 도윤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설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진심 하나가 한 사람의 길을 다시 열었다. 그날 밤, 설인이 도윤의 얼굴을 그려줬을 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설이는 일어났습니다. 도윤의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도윤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일 것입니다. 도윤과 함께니까요. 그렇게 설이는 잠들었습니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욱 더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